저희 MBC가 어제 여수 한영대 학위장사 의혹을 보도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수들의 유사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학교 측이 이런 의혹을 감추려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이산가족 생존자가 최근 10년 사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봉 인원에서 탈락한 지역 실향민들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실종됐던 강진 여고생이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살인 동기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의문점이 많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양심 고백을 기다리는 5.18 통합신고센터도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한영대가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학교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의혹을 감추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한영대의 학위장사 의혹은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 토목학과에 재직하던 김모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 39명에게 무더기로 F학점을 줬습니다. 김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는 출석했다고 기록돼 있었다며 학교 측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이 같은 출석부 조작과 대리시험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한영대는 수차례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올 때마다 학교가 상황을 무마하려 졸업생들을 동원해 출석을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감사 같아서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못 와가지고 그 머리수 맞춰야 된다고 한 번만 올라와달라고 해서 이틀 내가 올라와 준 적이 있어요. 수업을 했었어요, 저는. 이 졸업생은 감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시험지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답안지 주고 이대로 적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적어만 줬어요. 대리시험에 나설 학생이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답안지와 시험지를 함께 보낸 뒤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감사기간 교육부에서 전화가 오면 학교를 충실히 다녔다고 답변하라며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위장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이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천과 광양 여수 지역에도 내일 새벽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서궁 도교육감 당선인이 관료들의 태도 변화와 각 교육지원청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장 당선인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접대와 과도한 의전 등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교사 출신인 장 당선인이 학교 혁신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다음 달 교육지원청의 정기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된 시의원 당선인들이 성실한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초선 여수시의원 당선인 7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 시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변화였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여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시의원 당선인 26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설명하고 전자회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실향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이 전남 지역에서만 한 해 50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출신의 81살 전윤덕 할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상봉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보지만 금세 얼굴엔 허탈감이 감돕니다. 아, 이번엔 안 되시네요. 안 됐습니까? 예. 북에 남겨둔 어머니와 두 동생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손꼽아 기다린 지 어느덧 68년. 3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또 돼야 될 건데 그것이 어렵게 안타깝다. 10년 전 전남 지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00여 명. 500명이 넘는 실향민들이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면서 이제 790여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북녘 땅이 보이는 곳을 찾아 함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짝대미 짚고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저 그런 분들 볼 때는 참 아쉽죠, 아쉬워. 상봉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던 실향민들. 한반도에 퍼지는 평화의 훈풍 속에 언젠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북에 남겨둔 이들의 생사만이라도 아는 것이 지금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살아있니 어쩐지 지금 그거라도 하기 싫어. 제일 먼저 그거에 하기 싫어. 지금.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드론 시범 공역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드론 시범 공역 지정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무인 비행장치 활성화와 국가 자격 실기 시험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신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실증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이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살해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의문점들 김양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살 이 모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곳은 해발 250m 매봉산 정상부근입니다. 경사가 70에서 80도에 이를 정도로 가팔라 혼자서 시신 상태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신 자료, CCTV, 또 감정 결과 등을 통해서 공범 여부가 있다면 공범 여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용의자와 이양이 함께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갔을 가능성입니다. 용의자 김 씨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양을 유인했거나 흉기로 위협해 산에 같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양이 실종된 것은 지난 16일. 용의자는 당일 오후 5시 17분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차를 한 뒤 차량 트렁크에서 낫을 꺼낸 사실을 확인했고 DNA 분석 결과 낫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보면 그 낫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낫에서 지금 실종된 여학생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양이 낫을 만졌고 이양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양과 용의자의 이동 동선이 일치한다는 정황 증거가 전부였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양은 실종된 당일 오후 친구에게 아저씨가 왔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가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떻게 해놓고 만나게 된 건 확인됐어요. 근데 지금 수사상이라서 저희들이 말씀 못해요. 실종된 이양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만 승객과 승무원 3천여 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여수에 입항했습니다. 오늘 오전 슈퍼스타 버거호를 타고 여수 크루즈 부두에 도착한 대만 관광객들은
여수와 순천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저녁 8시쯤 일본으로 출항했습니다. 올해 외국 크루즈선의 여수 입항은 이번이 3번째며 내년엔 모두 5항차 입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비어있는 퍼즐은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직접 밝혀야 할 부분인데요. 이들의 양심 고백을 기다리는 5.18 통합신고센터가 문을 엽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의 최대 난제인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안매장지 발굴을 가능하게 한 건 한 계엄군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방송에 참여해서 좀 고인들의 좀 생각해서 좀 자기가 묻었던 곳을 좀 얘기해서 5.18 기념재단은 최근까지 여러 건의 군 가해자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5.18 이후 관련 군 자료를 소각하고 문구를 수정했다는 당시 군의 고백 등 다양한 증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섬세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료들을 소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광주와 관련된 진실을 은폐했던 이 군 자료들 관련해서 증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이러한 5.18 제보를 총괄하는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를 시청 1층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지금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증언을 해줄지가 관심사입니다. 밝혀서 이를테면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5.18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발생한 지 38년이 흘렀지만 미국인 선교사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록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진상규명의 조각들.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는 모든 조각들을 끼워 맞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면 모든 제보들을 모아 이관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선조들의 생활 유물을 전시할 민속전시관이 고흥에 들어섰습니다. 고흥군은 옛 운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갑제 민속전시관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개 전시실과 체험실, 공원 등으로 구성된 민속전시관에는 농업과 어업, 의식주 등 근현대 생활 민속유물 3,0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전시관에서 단순한 민속유물 전시에서 벗어나 잊혀져가는 생활 문화에 대해 다양한 문화 강좌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수 레미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레미콘 조합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유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수 레미콘 입찰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0대 전남도의회가 오늘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시작한 10대 도의회는 4년 동안 조례안 880여 건을 포함해 모두 1,4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지만 일부 의원들이 비리와 뇌물 등으로 재판을 받고 외유성 해외 연수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시작될 11대 의회는 초선 의원이 41명에 달하면서 의정 활동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경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의원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